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箱番キムです。本日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자,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자, 메일의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메마시테 하코반 김상 교식구ですが この日本の動画に日本語字幕をつけてほしいのです. 자, 이 두 영상의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이 위에 있는 거는 교과서에는 없는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하는 진짜 이유 최진기 역사 특강. 자, 이 밑에 영상은 왜 일본은 반성하지 않을까? 전범국 독일과 일본의 차이.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편의 영상을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어 영상이다 보니까 일본어 자막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네, 그 부분이 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메일의 내용을 좀 보자면 유튜브의 기가이翻訳は 不十分で日本語で理解するのは難しい状態ですが私の目にはこのチェ・ジンギという男がアドル・ヒトラーのように映ります。見事な演説によって人々を洗脳する力を持っているようです。カルト宗教の教祖のように彼が何を語っているのかが知りたい。お願いします. 예, 이런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모르고 있다가 이분이 메일을 보내주셔서 이 영상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이 뭐였냐면 진짜 강의를 재밌게 잘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역사 강의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영상 교과서에는 없는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하는 진짜 이유. 자, 오늘은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청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독도 영상, 다케시마 영상을 1편에서 4편까지 총 4편에 걸쳐서 제작을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전부 시청을 하셨고 다 이해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본 애들은 왜 이거거든요. 우리 일본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너무나 자명한 이런 식의 논리예요. 자,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 왜 우리 땅인지 아니면 혹시 일본 땅일지도 모르니까 걔네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뭔지 한번 쫓아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근거, 일본 방송에 나온 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今でも韓国は竹島を不法占拠しているのでしょう。なぜ竹島は韓国に不法占拠されているのか。なぜ韓国は竹島にこだわるのか。いきましょうか。はい。もともと日本の領土になったその閣議決定というのがあります。こちらですね。はい。1905年です。ここに、竹島を島根県に所属にするよという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ここに日本の人たちが行き来していた時代の貴重な映像をお借り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ちょっとそれをご覧ください。これですね、1940年の映像なんですね。竹島の資源を調査する探検隊の記録用に撮られた映像、8ミリフィルムで撮影されてるんですね。これがその上陸のシーンですね。海鳥がいますよね。そしてこれです。日本アシカ。当時アシカがいたんですね。そして日本はこのアシカ漁をしていたんですね。このアシカを捕まえていた。 보셨죠, 여러분? 누구 땅이냐를 봤을 때는 뭐가 돼야 될까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열린다고 쳐봅시다. 우리는 거기 가는 것조차 인정을 안 하니까. 왜? 너무나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우리는 전혀 없죠. 거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분쟁 지역화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땅이 누구 땅이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지금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무주지, 주인 없는 땅을 누가 먼저 점령했냐라는 거죠. 아까 걔네들이 한국말로 그게 강치라는 그 물개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걔네들 그 어민들이 있는 자료를 뭐라고 소개해요? 저널리스트가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왜 소중하느냐? 점령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표현하니까 1905년에 얘네들이 뭐라 그러죠? 독도는 무슨 지였다? 무주지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905년 무주지였던 것을 일본이 발견을 하여 점령을 한 것이다. 그래서 무주지 점령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건 무슨 땅일 수밖에 없다. 우리 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다투자라는 거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무주지 점령을 우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그럼 일본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두 번째 다큐멘터리입니다. 현재 한국이 점령하고 있지만 이건 무단 점거라는 거죠. 왜 무단 점거냐? 일본이 우리를 뭐 했습니까? 식민 지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일본이 졌죠, 미국한테. 그래서 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한다. 한반도와 어디를 포기한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기한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 항의했다라는 거예요. 항의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모두 포함시켜달라. 독도도 포함시켜달라. 그랬더니 미국에서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독도에 대한 지배권 영유권을 포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52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52년도에 뭐예요? 이승만 라인을 그으면서 일방적으로 독도를 편입시켰다. 자, 이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독도는 어디 땅이다? 일본 땅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05년 무주지였던 것을 점령하여 우리 어민들이 활동하던 공간이었다. 무주지 점령을 한 건 우리 일본이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네가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역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일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반박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까지 우리는 자명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지금은 왜 표정이 약간 변하셨어요? 이제 일본 땅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죠? 무주지가 아니었어.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였어. 라고 해서 초창기 논쟁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됐습니까? 봐! 일본의 대상복지도 보면 일본 너네 스스로도 독도를 울릉도와 같은 색으로 칠했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울릉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나라 색깔로 칠했으니까 일본 니네도 인정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도 반박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지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가 옛날에 그린 지도인데 이건 뭐냐면 그린 지도인데 보면은 이게 독도거든요. 근데 독도는 원래 울릉도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쪽에다 그려놨잖아. 그러니까 니네 독도 몰랐던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울릉도 옆에다 섬 그려놨는데 이거 독도 아니야. 이거 죽도야. 울릉도 옆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걸 그린 걸 갖고 독도라고 우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애들 주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고지도를 더 열심히 찾아야 되나요? 물론 하셔야 되고 굉장히 소중한 작업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혹시 더 오래된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돼 있는 지도가 일본한테 나오면 어떡하죠? 일본은 대동여지도보다 50년 앞서 일본 전도를 만들었습니다. 실측을 해서. 김정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독도라는 땅을 울릉도에 살던 분들이 다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건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 뿐이지. 사람이 안 살 뿐이지 무주지가 아니었고 우리가 있었다는 건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지도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건 우리 땅이 아닌 것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제가 전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하게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일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 한번 반박해 보실래요?
오케이. 일제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만들어놓은 문서 중에 또 다케시마 죽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표기한 문서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제가 오늘은 일본 편에서 일부는 서볼게요. 자, 우리 일본 문서 중에 다케시마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문서가 나왔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다케시마가 우리 땅이었던 문서는 9개가 나오고 이건 하나가 나오면 어떡할래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자치정부가 만든 거고 이거는 중앙정부가 만든 거면 어떡할래요? 공식적인 기록을 따지면 일본은 이미 근대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그런 자료가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원기적으로 맞서죠? 실제로 1905년에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 편람을 만들어내죠.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그러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식민 지배라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그 점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인데 그렇게 따지면 식민 지배가 끝나서 당연히 그 땅은 본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로.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박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반박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자,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다도 오래된 고지도를 찾아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가장 고지도를 찾아내는 작업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친구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모든 게 논박이 당했죠. 친구가 제 한 말에 대해서 논박 당했죠. 그 다음에 찾아낸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독도 문제는 역사성의 문제입니다. 식민 지배기가 나왔죠. 자, 아까 보시면 연도가 2개가 나옵니다. 1905년이라는 건 러일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45년이라는 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쫓아가 봅시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인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일 전쟁입니다. 자, 러일 전쟁의 본질은 뭡니까? 제국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영토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문명이 개화되고 근대적 의식을 갖추고 근데 그 다음에도 전쟁을 일으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랑스가 뭐 루이 14세 때 전쟁에서 얻은 땅 그거 다 프랑스 땅 맞죠? 하지만 프랑스가 혁명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 그 프랑스 땅이에요? 알제리 프랑스 땅이라고 그래요? 지금 프랑스 애들이? 아니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단 한 번도 알사스와 로랭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영토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인류 문명의 보편사적 관점에서 자기 땅이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독도를 무주지 점령했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1905년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일 전쟁의 본질이 뭐예요?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었어요. 분명한 제국주의 전쟁이에요. 이 제국주의 전쟁 과정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도를 갖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울릉도와 독도와 일본을 엮게 되는 케이블선을 놓고 연결하는 독도는 군사 기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느 날 이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아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물건을 뺏어 왔어요. 근데 물건 딱 보는데 보니까 CCTV 보니까 물건이 이만큼은 확실히 얘한테 뺏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건 CCTV에 안 찍힌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 물건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우기는 거죠. 이거 얘 물건이란 증거가 어딨어? 내가 처음 봤는데 오늘 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문서가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 땅이었던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제국주의 전쟁에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발견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네가 독도를 갖다가 무주지 점령 놓은 걸 세워? 자, 명확한 건 뭐예요? 너는 여전히 제국주의 전쟁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류의 보편사적 양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의 라인이 없었으면 그거 우리 땅 아니에요? 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우리한테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참, 일본엔 제국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를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로 느끼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자폭탄이에요. 일본 애들이 독도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돌려주지 않아야 됐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난징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정신들 데려다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안 되죠. 상관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게 독도 문제의 본질입니다. 고지도도 중요하지만, 땅에 가까우냐도 중요하지만, 노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일본 제국주의, 역사성의 문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지리의 문제가 아니고 지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의 문제예요. 러일 전쟁과 2차 세계대전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가해자임을 부정하라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 세력이 주장하는 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비판을 해야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재밌네요. 네, 제가 봐도 정말 강의를 재밌게 잘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이 자막만 달고 좀 끝낼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기본적으로 몇 개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좀 되돌아가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열린다고 쳐봅시다. 우리는 거기 가는 것조차 인정을 안 하니까. 왜? 너무나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를 갈 이유가 우리는 전혀 없죠. 거길 간다는 것 자체가 분쟁지역화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 자체가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킨다. 이 얘기를 보통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지가 않죠. 지금 분쟁지역화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결정을 내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라는 건 분쟁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 결과가 어떻게 정해질지언정 분쟁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물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똑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무주지가 아니었어.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였어. 라고 해서 초창기 논쟁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일본의 대상국지도 보면 일본 너네 스스로도 독도를 울릉도와 같은 색으로 칠했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울릉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나라 색깔로 칠했으니까 일본 니네도 인정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인데, 자, 여기 이 지도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제가 독도 영상 3편에서 이 지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지도를 왜 자꾸 갖고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지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 부분, 자, 선명한 사진으로 교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오른쪽 이 부분이 독도라는 주장인데 증명이 안 되죠. 이건 독도가 아닙니다.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섬은 뭘까요? 이런 지도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겠죠. 야, 너네가 옛날에 그린 지도인데 이건 뭐냐면 그린 지도인데 보면은 이게 독도거든요. 근데 독도는 원래 울릉도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쪽에다 그려놨잖아. 그러니까 니네 독도 몰랐던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우산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지금 독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일본에서 이 독도는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 동남쪽 방향에 있는데 울릉도의 왼쪽에 그려져 있으니까 너희들은 독도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자, 일본의 주장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 내에 독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독도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위치를 정확히 몰랐다와 이 지도 자체에 독도 자체가 그려져 있지 않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산도가 독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건 다시 증명을 해야 될 문제죠. 한국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산도 괄호치고 독도
이렇게 써 있는데 괄호만 친다고 해서 우산도가 독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독도를 무주지 점령했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1905년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일 전쟁의 본질이 뭐예요?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었어요. 분명한 제국주의 전쟁이에요. 이 제국주의 전쟁 과정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도를 갖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울릉도와 독도와 일본을 엮게 되는 케이블선을 놓고 연결하는 독도는 군사 기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군사 기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독도를 일본이 편입을 시켰다. 자, 이런 주장이 되겠는데 제가 이 부분은 독도 1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 1년 전이죠. 1904년 한일의정서라는 조약을 일본과 조선이 맺게 됩니다.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의정서 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조 부분이죠.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력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을 것. 다시 말해서 전항이라는 건 뭐죠? 1조, 2조, 3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선은 군력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일본이 독도를 편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조선 어느 지역이든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대부분 한국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이래요. 자, 일본이 러일 전쟁이라는 제국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독도를 군사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입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일의정서에 나온 내용과 같이 일본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러일 전쟁에 대해서 한국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대부분 단순하게 이런 식입니다. 1905년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제국주의 전쟁. 단순하게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벌인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다툰 전쟁이 아니죠. 러시아는 도대체 왜 남하를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동아시아 쪽으로 계속 발길을 돌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런 러시아가 조선과 어떻게 국경을 맞닿게 되었으며 러시아는 조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자, 세계사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조금은 알 필요가 있다. 진짜로 조선을 군사적 기지로, 전진 기지로 생각을 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러시아였습니다. 자, 일본은 그런 러시아의 남하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입장이었고, 왜? 이 조선이 러시아에게 넘어가면 일본도 같이 망한다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이것은 이익선과 주권선이라는 것인데 청나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바라보는 조선에 대한 이익선과 주권선에 대해서 청일전쟁 파트 때 제가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토 문제를 역사 문제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나머지는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일단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영상 자체가, 그리고 강의 자체가, 연설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었다.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한국인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선동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